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순열과 조합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열은 n개에서 r개를 선택한 후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까지의 경우에 있어요. 선택만 하고 나열하지 않으면 그걸 조합이라 부릅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 순서가 없고 순열은 순서가 있다라고 구분하기도 해요. 나열한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이따 풀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학급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경우는 순서가 있죠. 먼저 뽑힌 사람이 회장, 나중에 뽑힌 사람이 부회장이고요. 조합은 대표 임용을 뽑을 때 순서가 없어요. 대표는 그냥 두 사람입니다. 그때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의 의미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기호를 하나 사용할 건데요. 어떤 기호를 사용할 거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팩토리얼. 자, n하고 느낌표예요. 느낌표. 팩토리얼. 자, 이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하고 점점점 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거를 팩토리얼이라 부를 겁니다. n일 때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실제 n개를 나열할 때는 n 팩토리얼이 됩니다.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아주 쉽게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순열이란 무엇일까? 우리 벌써 이해했죠?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까지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가 바로 순열이 됩니다. 순열. 자, 생각 열기를 볼까요? 어느 고등학교 방송부에서는 점심시간에 가요, 국악, 클래식, 팝송 4개 분야 중에서 여기 보니까 4개 분야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서 한 곡씩 차례대로 방송, 이 차례대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는 말은 오케이 나열한다는 뜻이가 되겠죠. 그죠? 선택하고 나열한다 라고 문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4개 분야에서 2개를 선택하여 차례대로 방송, 나열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네모를 그려봐요.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첫 번째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선택하는 경우의 수, 네모를 그리면 좀 편하죠. 자,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요. 차례대로 이제 뽑는다 생각해봐요. 4개 중에 먼저 첫 번째 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국악이 뽑혔어요. 가요가 뽑혔어요. 그럼 가요를 또 뽑을 수는 없죠. 두 번째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됩니다. 이때 뭐 팝송, 클래식 등 뽑을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2개 분야를 선택하기 때문에 2개 모두 선택해야 돼요. 그죠? 또는으로 해결하는 게 2개 모두. 그럴 때는 곱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두 수를 곱해요. 결과는 12가지임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만으로도 이건 곱의 법칙이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배울 순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순열은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 경우의 수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4, 그 다음에 대문자 P,
순열이 영어로 permutation,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P로 쓸 겁니다.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까지가 되는 거예요. 4P2로 해석할 겁니다. 4P2는 4 곱하기 3이네요. 자, 왜 4 곱하기 3이 되는지를 이제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먼저 우린 개념을 배울 때, 어떤 기호를 배울 때도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NPR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쓸 건데 이 P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암기를 해주세요. 상식으로. 퍼뮤테이션. 우리는 순열을 퍼뮤테이션으로 해석한 거예요. 번역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은 사실 서양의 수학이라고 하죠. 서양이라 하면은 유럽을 말합니다. 유럽,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서쪽은 유럽이지, 미국은 동쪽에 있습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번역한 겁니다. 퍼뮤테이션.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선택하고 나열, 여기 배열, 나열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기호로 NPR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4개에서 2개를 선택할 때 4 곱하기 3이었죠.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예시만 본다면 NPR을 이렇게도 쓸 수 있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NPR을 4P가 4 곱하기 3이니까 NPR은 왠지 n 곱하기 n-1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맞아요. n 곱하기 n-1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건 2가 아니니까 n-1로 쓰면 안 되겠죠? n-1 곱하기 n-2 해서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r 플러스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우리가 4P2를 그죠? 4 퍼뮤테이션 2가 4 곱하기 3 4부터 두 수를 곱하네. 혹시 두 개의 수가 요 2가 수의 곱하는 수의 개수를 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2가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두 수의 곱. 그러면 여기 R이면 R개의 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진짜 R개예요? 맞아요. 왜냐면 N에서 빼기 R-2를 하면 R개가 됩니다. 자, 진짜 그러냐 이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네모로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기서 첫 번째 n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죠.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n개의 숫자가 있다 생각해봐요. n개의 서로 다른 숫자에서 첫 번째 네모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개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썼어요. 첫 번째 네모에. 두 번째 네모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맨 앞에 쓴 하나를 빼고 n-1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설명하고 있고요. 자, 보자. 이거예요. 요 칸을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n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숫자 n개. 그냥 1부터 n까지라 생각하면 돼요. 1부터 n까지로다가 r 자리 수를 r번째니까 r 자리 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 왼쪽 첫 번째 수부터 빈자리를 메워야 되죠. 그죠? 자, 1부터 n까지 수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맨 첫 번째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가지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수가 넣었어요. 여기 3이라고 넣었어요. 그럼 3은 또 쓸 수가 없죠. 그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릿수에는 3을 빼고 n-1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를 뺀, 두 개를 뺀 n-2가지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r번째, r번째, r-1을 빼야 돼요. 앞에서 적은 r-1가지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선생님 갑자기 플러스가 됐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마지막 거를 이렇게 써주세요. 자, 마지막 거는 n개에서 앞에 적은 r-1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n 빼기 r-1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괄호를 풀어주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둘 다 곱해서 n-r 플러스 1이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곱하면 돼. 그래서 NPR 값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n-r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식이 너무 길고요. 쓰기도 귀찮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야. 우리가 방금 전에 팩토리얼을 배웠었는데 일식, n부터 일식 줄여가네. 이거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실제 보세요. 만약에 얘를 계속 쓴다면, 자, 이어서 한번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도 수는 같죠? 그죠? 자, 분모에도 곱하고 분자에도 같은 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n-r n-r 플러스 1보다 하나 적은 수는 n-r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n-r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씩 줄어가겠죠?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죠? 분모도 똑같은 수를 n-r 곱하기 n-r 마이너스 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분모 분자에다 우리 같은 수를 곱하여도 같은 수를 곱하는 거를 약분이 그것도 곱하는 것도 약분이에요. 나누는 것만 약분이 아니라 곱하는 것도 약분이에요. 그래도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랬더니 이렇게 곱해도 같은 수인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자, 이퀄 분모는 n-r 팩토리얼이죠. 그죠? 자, 분모는 n-r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분자는 n 팩토리얼이네. 오케이.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걸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했죠. n 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npr은 자,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이제 사용해 보겠죠. 10개에서 5개를 뽑아 4개를 뽑자.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다면 그대로 10-4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되죠. 그죠? 분모가 6 팩토리얼이 되니까 분모 분자에서 1부터 6까지의 곱이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4개의 곱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 r개를 곱합니다. 여기 4면은 우리는 10부터 4개의 수를 곱해요. 4개의 수. 퍼뮤테이션을 계산할 때는 r개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개를 곱한다.
그러니까 숫자 클 때는 그냥 이렇게 수식만 써도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열의 수인데요. 순열의 수. n개에서 r개를 택하여는 순열의 수는 npr이고요.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n-r개를 곱하는 겁니다. n-r 플러스 1 r개를 곱하는 거예요. r개. 중형은 r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때 r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n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실제는 0이어도 돼요. r이 0이어도 됩니다. 안 뽑아도 돼요. 그러면 n-0이니까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그냥 1이 됩니다. 자, 연습을 해볼까요? 확인하기. 5 퍼뮤테이션 3이에요. 자, 그러면 5부터 1씩 빼가면서 3개를 곱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식으로 한번 써봐요. 식으로 쓰면 5-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 되겠고 5-3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 됩니다. 실제 분모분지 약분이 되면 5, 4, 3이 남아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8 퍼뮤테이션 2가 돼 있죠. 이 두 개를 곱하라. 8부터 두 개를 곱하라가 되니까 8 곱하기 7이 되겠죠. 자, 이것도 정의대로 식대로 쓴다면 얘는 8-2 팩토리얼 분의 8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6 팩토리얼 분의 8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실제 8 팩토리얼 6 팩토리얼 나누면 8 곱하기 7만 남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1번, 2번, 3번 노트나 아니면 교재에다 써보세요. 첫 번째는 4 퍼뮤테이션이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써봐요. 자, 4 퍼뮤테이션이 2죠. 그러면 일단 4부터 2개의 곱을 하라니까 4 곱하기 3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공식을 암기하는 차원에서 4 빼기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먼저 공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약분하면 4 곱하기 3 12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은 10 퍼뮤테이션 3입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자, 볼까요? 얘도 공식은 10-3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얘는 7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이 퍼뮤테이션에서 10부터 3개의 곱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해요. 보통은.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3개의 곱. 그러면 720이 되겠죠. 자, 이어서 한번 3번 해볼까요? 3번 7 퍼뮤테이션 3이다. 자, 공식을 그대로 7 빼기 4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이 되겠고 약분하게 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4개의 곱. 자, 이제 활용 문제를 한번 볼게요. 준혁일의 학급 학생들은 다음 달에 진로체험 캠프에 참가합니다. 준혁이는 방송인, 그 다음에 교사, 경찰관, 작가, 간호사, 농업경영인 6개의 체험 분야 중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차례대로 체험. 여기서 차례대로가 핵심이 되겠죠. 이 차례대로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얘기는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퍼뮤테이션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체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퍼뮤테이션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미만 알면 식은 쉽죠. 그래서 6 퍼뮤테이션 6 퍼뮤테이션 3. 자, 여기서 6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3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이 되겠고, 얘는 그냥 6에서 1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해요 라고 보통은 계산을 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120이에요 라고 씁니다. 자, 계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계승이라고 우리 이제 한자로는 계승이라 부를 거고요. 자, 보통 n의 계승이라기보다 그냥 팩토리얼로 많이 읽어요. n 팩토리얼로 많이 읽습니다. 스펠링도 한번 적어보고요. factorial n 팩토리얼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하는 순열의 수는 R 대신 n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n부터 n개의 곱을 하란 얘기잖아요. 그럼 n부터 1까지 곱이에요. 이게 쓰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죠? 어차피 1부터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걸 좀 편하게 쓸 수 없을까? 그래서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곱을 우리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만든 거예요. 느낌표. 그러면 이제 n개를 다 곱할 필요 없이 그냥 팩토리얼로 아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npn은 n 팩토리얼이에요. 1부터 n까지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도 np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는 증명을 했죠. 그죠?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여도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약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약분.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한 다음에 그걸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됩니다. 당연히 n 값이 r일 때와 그 다음에 0일 때도 성립하는데 약속을 합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라고 불러요. 약속. 왜냐면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있어요. 1 팩토리얼 얘도 1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0 팩토리얼이 1이에요? 왜냐면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모순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에서 모순이 안 생기게끔 정의한 거예요. 이거는 증명한 게 아니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뮤테이션 0은 1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왜냐하면 보세요. n 퍼뮤테이션 제로를 한번 써봐요. 정의대로. 그럼 n 퍼뮤테이션 제로는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분모 분자 같네. 약분하면 1이죠. 그래서 np0은 1이다 라고 보통 사용합니다.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는 것도 자주 사용하고요. 자, 이제 순열의 수 두 번째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자. npn n 팩토리얼이에요. 이것도 정확하게는 우리 아까 찾은 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게. npn을 한번 써볼까요? npn은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고, 얘는 1분의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해야 되는 거야. 이 식에서도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하지 않으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이에요. 자, 이 식이 성립하는 조건은 0 팩토리얼을 1로 정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그리고 실제 1 팩토리얼도 1이에요.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np형도 한번 써봐요. 자, np형 n 퍼뮤테이션 제로도 같은 식에 의해서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고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돼서 얘는 1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완성. n 퍼미테이션 R의 공식 완성이 되는 거예요. n 퍼미테이션 R의 공식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n r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죠? 외워서 사용하면 돼요. 자, 3 팩토리얼 9 퍼미테이션 3, 얘도 마찬가지예요. 9-3 팩토리얼 분의 9 팩토리얼 쓰는 거예요. 그래서 6 팩토리얼 분의 9 팩토리얼 되겠고, 이 값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9부터 1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 그죠? 3개를 곱한 결과 504가 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순열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렬로 세우죠. 그지?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민준이까지 해야 되겠네. 5명입니다. 5명 일렬로 앉아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일렬로 앉아서, 그죠? 일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추가하는 거야. 동생과 민준이가 이웃하게. 그러면 이웃하게라는 표현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으로 묶는다. 두 사람을 아예 한 사람으로 묶어버려. 밧줄로 꽁꽁 묶어. 그러면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동생과 민준이만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두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일 수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생과 민준이를 묶어서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4 퍼미테이션 4 팩토리얼. 그리고 민준이와 동생을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어요. 2 팩토리얼. 그래서 4팩 곱하기 100 4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 끝에 앉는 경우의 수. 두 분을 빼요. 자, 여기서는 이런 경우는 자리를 마련해 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왼쪽은 아버지, 오른쪽은 어머니. 뭐 이렇게 앉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꿀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머지 세 분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였어요. 자, 가운데는 3명이 일렬로 세웁니다. 3명을 일렬로 세워요. 그런 다음에 엄마와 아빠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바꾸는 2팩 곱하기 나머지 3명 일렬로 세우는 3팩, 2팩 곱하기 3팩이 됩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서로 다른 소설책 4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시집 2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으려고 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총 여기서는 6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집을 양 끝에, 시집이 2권 있는데 양 끝에, 그러면 보세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됐어요. 근데 시집 1권, 시1, 시2. 그러면 중간에 4개의 공간에 소설책 4권을 일렬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시집 2권을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 2팩, 그리고죠, 곱하기 소설책 4권을 일렬로 세우는 4팩, 2팩 곱하기 4팩 이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계산은 사실은 식을 쓰는 게 중요하니까 계산은 천천히 해도 돼요. 4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자. 소설책 4권이 모두 이웃. 이웃이라는 얘기는 묶으란 얘기예요. 자, 묶어버려. 소설책 4권을 이웃. 자, 한 묶음. 그 다음에 시집 2권이 모두 이웃. 자, 시집 2권도 모두 이웃. 그러면 시집 2권도 한 묶음, 두 묶음이네요. 그죠? 한 묶음 한 묶음에서 두 묶음을 나열합니다. 그러면 두 묶음이니까 2팩토리얼이 되는데 여기서 소설책 4권 사이에 일렬로 세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소설책 4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시집 2권도 묶고 있는 상태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시집 2권 2팩토리얼. 자, 그래서 이렇게 2팩, 4팩, 2팩의 곱인데요. 맨 앞에 있는 2팩은 2묶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고요. 4팩토리얼은 소설책 4권, 소설 4권, 4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고요. 마지막에 2팩토리얼은 시집 2권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2팩 곱하기 4팩 곱하기 2팩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명의 학생 중에서 학급 대표 1명, 부대표 1명, 총무 1명, 3명을 뽑네요. 그죠?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두 학생의 경우를 두 학생의 방법으로 각각 구하고 방법을 비교해 설명해 보자인데 20명 중에서 여기 왼쪽에 서연이는 20명 중에 서로 다른 3명을 선출하는 순열로 계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진이는 대표 1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와 나머지 19명 중에서 대표, 부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 똑같죠?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대표 1명 뽑고 부대표 1명 뽑고 그 다음에 총무 1명 뽑고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느니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애가 대표, 두 번째 부대표, 세 번째 총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다. 결국에 두 가지 모두 얘는 20명 중에서 20 퍼뮤테이션 3과 같은 의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주면 20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20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얘는 17 팩토리얼 분의 20 팩토리얼이 되겠고 얘는 20부터 3개의 곱이죠.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식만 써요. 계산하지 마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우의 수로 따져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학급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20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2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표가 뽑혔어. 부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9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19. 그 다음에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도 대표와 부대표를 빼고 18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똑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2번을 볼까요? 서연이는 학교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밴드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팀 중에서 공연할 3개 팀을 골라 경연 순서를 정하는 골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죠. 그러면 얘는 순열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결국에 11 퍼뮤테이션 3 자, 공식까지 써보자. 1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1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8 팩토리얼 분의 11 팩토리얼 그래서 11 곱하기 10 곱하기 9 990 5자리의 숫자 1부터 5까지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일단 기본적으로 5자리 자연수는 무조건 순서가 있는 거야. 102자리, 12자리, 102자리. 그죠? 홀수의 개수를 구하시 한번 풀어보세요. 홀수. 자, 그래서 홀수라는 말은 1위자리만 판단하면 돼요. 1위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3, 5 세 가지예요. 1위 와도 홀수,
3위 와도 홀수, 5가 와도 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는 거야. 우리 1이 왔다고 가정해보자. 1이 왔어요. 그럼 1은 또 쓸 수 없어요. 그죠? 그럼 1을 제외한 4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 1이 자리에 1이 왔어. 1을 썼어. 오케이? 그러면 1을 또 쓸 수 없고요. 2, 3, 4, 5를 11,110의 자리, 4자리에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에요. 4팩. 자, 그러면 1일 때 4팩, 또 다음에 3이 올 때도 마찬가지, 5가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3이 올 때도 5가 올 때 똑같아요. 1이 자리에 3이 왔어요. 그러면 3을 제외한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4팩. 그 다음에 1이 자리에 5를 썼을 때도 나머지 4자리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4팩. 결국에 4팩 더하기 4팩 더하기 4팩. 이거를 간단하게 4팩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5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A, B, C, D 5명이 영화 관람을 위해서 좌석에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A, B가 이거 번호를 매겨봐요. 1, 2, 3, 4, 5. 1번, 2번에 앉아도 이웃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3, 4, 5에 앉고. 근데 3, 4, 5 중에 이웃하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가 3, 4에 앉을 수도 있고 4, 5에 앉을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눠야 됩니다. 경우를. 얘는 한번 일단 계산해 봐요. 했어요? 오케이, 한번 보자. 오케이. 자, 4번의 경우는 우리게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다 나눠야 되거든. 빠짐없이 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번 AB가 앉는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2번에 앉을 때 1대,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일 때,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에 앉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AB가 앉는 자릿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AB가 1번, 2번에 앉을 때를 한번 볼까요? 자, AB가 1번, 2번에 앉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되냐면 AB를 1번, 2번에 앉히는 경우의 수, 두 사람을 두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나머지 3명을 세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각각 모두 앉혀야 돼요. 곱셈이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 4에 앉힐 때는 어떻게 될까요? 3, 4에 앉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똑같아요. 자, 3, 4에 앉혔어. 그러면 1, 2, 5번 세 자리가 남죠. 세 자리에 CD 3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3팩토리얼. 자, 그리고 4번, 5번에 앉힐 때도 똑같아요. 4번, 5번에 A, B 두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그리고 나머지 세 자리에 3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똑같아요. 결국에 각각은 12가 되거든요. 12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2 곱하기 3, 16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개의 문자 A, B, C, D, F를 일렬로 배열, 일렬은 나열 할 때 A와 B 또는 B와 C를 이웃, A와 B를 이웃해도 되고 또는이야, 또는 B와 C를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또는이야, 또는. 둘 다 이웃해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둘 다 이웃해도 된다는 얘기야. 먼저 1단계에서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계산해 보세요.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럼 A, B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A, B를 한 묶음으로 보면 총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인데 곱하기 A, B를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2팩토리얼. 5팩 곱하기 2팩토리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은 천천히 해요. 자, 그럼 얘는 240이 되겠고요. B와 C를 이웃하는 경우는 똑같죠? 그죠? B와 C를 한 묶음으로 보니까 5문자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 B와 C를 이웃하게 할 수 있으니까 200. 그래서 24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와 B, B와 C를 모두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모두니까 A와 B도 한 묶음, B와 C도 한 묶음이 돼야 돼요. 자,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봐야지 돼. B가 겹치네. 자, 한번 잘 고민해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A, B, C? A와 B, B가 겹쳐. B가 겹치는 문자가 없으면 좀 쉬운데 겹치는 문자가 있네.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있어요. 진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 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B, C를 한 문자로 보는 건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총 4개의 문자니까 4팩까지는 아마 충분히 계산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곱하기 A, B, C를 어떻게 배열할까요?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 봐. A, B, C가 있지. 근데 A, B와 B, C가 이웃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B는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A, 그렇지. 얘는 픽싱이 돼요. B는 움직이면 안 돼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A와 C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2팩토리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을 계산해 보고요. 그러면 48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를 사실은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요. 포함 배제의 원리. 들어봤어요? 집합. 들어만 봤어요. 이게 뭐냐면 봐. A와 B를 이웃하는 경우의 수 240과 B와 C를 이웃하는 경우 240인데 여기에는 A와 B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각각이 포함돼요. 각각이. 그러니까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 수에도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가 포함된 거고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에도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A와 B, B와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2번 카운팅 된 거야.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여기에는 각각이 2번 모두 A, B and B, C 모두 이웃하는 경우 하는 경우가 여기 240에도 한 번, 240에도 한 번, 2번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경우를 2번 카운팅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한 번을 빼줘야 돼요.
A, B, C, D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이거를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수연아 쉬워. 나중에 집합을 배우면 매우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합집합이에요.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집합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여튼 식만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리고 한 문제 하고 쉬자. 자, 증명 문제는 항상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전개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퍼뮤테이션의 정의를 배웠잖아. 그 정의 그대로 식을 써주면 돼요. 먼저 그래서 n-1 퍼뮤테이션 r을 먼저 써주면 자, 분수 n-1에서 빼기 r을 해주는 거죠. 그죠?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r 곱하기 이번에도 n-1 퍼뮤테이션 r-1인데 정의대로 그려 써주면 n-1 마이너스 r-1인데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 돼요. 분수의 덧셈이죠. 분수의 덧셈은 분모를 통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중요해요. 그럼 분모를 잘 보는 거야, 분모. 자, 첫 번째 식을 써주면, 첫 번째 식은 요거를 다시 한번 써주면 n-r-1이 되겠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소거돼서 n-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를 통분하려면 어떻게 돼? 분모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될까? 자, 이퀄하고요. 자, 원래는 n-r-1 팩토리얼인데 그리고 두 번 여기 n-1 팩토리얼이 되겠고 여기 좀 공간을 띄워주세요. 플러스 r 곱하기 두 번째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야. n-1 n-1 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를 가만히 잘 봐요. 통분해야 됩니다.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분모를 같은 수를 만들 수 있을까? n-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두 수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르게 보이지만 봐. n-r 에서 2를 빼준 거죠. 그죠? 그리고 n-r이잖아요. 그러면 이 팩토리얼을 붙였습니다. 그럼 얘를 같은 수로 만들려는 거잖아. 우리 목표는. 그죠? 그러면 좌변에다 뭘 곱하면 될까? n-r을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통분할 때 분모 분자에다 n-를 곱한다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토리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통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같게 돼. 자, 그러면 이제 공통 분모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퀄 하고요. 자, 이퀄 하고요. 분모는 n-r 팩토리얼 공통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n-1 팩토리얼 곱하기 n-r 두 번째는 r 곱하기 n-1 팩토리얼. 공통 분자를 보면 공통항이 있어요. 즉 n-1 팩토리얼이 공통항으로 있습니다. 묶어주는 거지, 그지? 자, 묶어줘요. 이퀄 그럼 분모는 변화없이 n-r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분자는 자, 여기서
n-r 플러스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r이 소거되네. 결국에 n-r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에다 n을 곱하면 당연히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거 npr인데? 이렇게 한번 써보자. 항상 증명은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가면 됩니다. 가 되는 거야.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간다. 어때요? 시간이 벌써 후딱 가버렸네? 그래도 쉬자. 쉬었다가 우리 9시 5분에 보고 정속단 몇 문제 풀어보자. 쉬어요.